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가지 선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전에는 금리 선물, 채권 선물 얘기를 했고 오늘은 통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외국 돈이에요. 근데 참고로 그 외국 돈의 가격이 바로 환율이잖아요. 환율. 외국 돈의 상대적인 가격이 되는 거죠.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환율 표기 방법이 스팟 현물 가격이나 또는 선도 가격이 forward price 선물 가격 표기 방법이랑 좀 다르다고 그랬죠. 선도 가격이나 현물 가격은 통상 달러 대비 죄송합니다. US 달러 대비 뭐 100엔 또 뭐 달러 대비 뭐 12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스팟이나 현물이나 포워드에서는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미국 사람들이 유로나 브리티시 파운드에 대해서는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뭐 1.2 유로, US 달러 이런 식으로 유로 대비 파운드 대비 1.5 US 달러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선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국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있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물론 여기 US 달러 이퀄런트에서 옆에 친절하게 딴 것도 설명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요게 일반적인 현물 환율 및 선도 환율 표기 방법인데 선물 환율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외국 통화 대비 US 달러가 얼마인지로 선물 환율은 그렇게 표현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로스 레이트 환율도 그 중에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크로스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뭐 교차 환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면 저먼 마크 대비 US 달러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브리티시 파운드 대비 US 달러가 얼마인지를 알면 저먼 마크랑 브리티시 파운드 사이의 환율이 간접적으로 결정이 되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결정이 되는 환율이 바로 크로스 레이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달러 대비 환율을 알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뭐 달러 대비 지금 뭐 1달러가 1,200원이다. 근데 우리나라 그 돈 대비 그 재패니스 엔이 얼마다. 그러면 재패니스 엔과 US 달러 사이의 교차 환율이 거꾸로 간접적으로 만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예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화 선물 얘기를 하면서 통화 선도 거래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시장이 더 클 것 같아요? 이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이 시장이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한 20배 이상 커요. 이 통화 선물 관련해서는 그 대표적인 시장이 IMM 시장입니다. International Monetary Market이고 지난번에 이 IMM은 CME에서 CME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로 이제 금융상품, 기초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한 선물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 곳이 바로 이 IMM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선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통화선물시장도 만기월이 3, 6, 9, 10입니다.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달러 선물시장이 있거든요.
3, 6, 9, 10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expiration month가 세 번째 주, 그러니까 3, 6, 9, 10이 만기월의 세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이제 다 여러분 숙제의 일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화 선물은 대부분이 만기까지 안 갑니다. 만기까지 가는 거는 1%도 안 돼요. 대부분이 만기 이전에 다 정산돼 버려요. 근데 반면에 통화 선도 거래는 이건 뭐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니까 원칙적으로는 100% 다 만기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90% 이상이 만기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선물은 1970년대 초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 당시에 이제 통화 시스템에 큰 변동이 생기죠. 그 전까지는 소위 그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고정환율 시스템을 채택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벌어서 미국에 갖다 주면 미국에서는 그걸 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금 보유고가 바닥이 나니까 소위 말해서 금 태환 정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고정환율 시스템을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하다. 지탱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고정환율 시스템을 버립니다. 그리고 변동환율 시스템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굉장히 요동이 많이 쳐요. 이걸 어떻게 그게 이제 변동환율 시스템의 제일 큰 부작용입니다. 환율이 너무 예측이 어렵다. 너무 변동이 심하다. 이 부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노벨상 수상자죠. 자문을 구했더니 그 양반 얘기가 통화 선물 같은 걸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통화 선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 선물 시장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잘 발달을 합니다. 근데 통화 선도 시장의 중심지는 런던이에요. 통화 선도 시장은 OTC 마켓이죠. 장외 시장입니다. 통화 선물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CME, IMM 마켓이니까 이게 제일 큰 통화 선물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이니까 이 시장은 시카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통화 선물 시장이 70년 초에 만들어진 이후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화 선도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20분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전히 통화 시장에 관한 한 통화 선도 시장이 통화 선물 시장을 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에요. 여러분 금융시장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이 어딘 것 같습니까?